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오늘은 간호계에서 정말 핫한 베스트셀러죠. 신규 간호사 안내서의 노은지 작가님을 만나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이 출간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벌써 3쇄를 찍을 정도로 핫한 책이죠. 가끔 이제 노은지 선생님이랑 강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책의 인기를 또 실감하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책을 2년차 때부터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혹시 어떤 계기로 책을 쓰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 책을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원래 글 쓰는 거 좀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책은 솔직히 마냥 언젠가 써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하필 신규 간호사였을 때였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중에는 당시에는 뭐 외국 간호사 이렇게는 있어도 신규 간호사를 위한 책은 없었거든요. 굉장히 고연차 선생님들에 대한 책만 있어가지고 신규 간호사를 위한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먹었던 것 같고, 근데 쓰면서도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누가 출간을 약속을 해준 것도 아니고 보장이 된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혼자만의 믿음으로 썼었는데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입사 이틀 된 애가 신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물품을 찾다가 못 찾겠으니까 저를 보면서 진짜 간절한 눈빛으로 선생님 이거 어딨죠? 이렇게 하는데 그 눈에서 진짜 두려움과 막막함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쓰는 거는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힘들어하는 신규 간호사를 위해서 꼭 이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않고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버티기를 위해서 책을 썼다는 게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신규 간호사를 위한 그 마음도 너무 잘 느껴지는 책인 것 같고요. 저도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뽑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독성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사실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10번 정도를 끊어서 읽거든요. 근데 선생님 책은 막힘없이 한 번에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선생님이 글을 잘 쓰시는 것도 있겠지만 공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뽑으신 그래도 추천하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도 당신 잘하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 조금만 버텨보자고 인 것 같아요. 처음 책을 쓰면서도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일하시면서 진짜 못 듣거든요. 칭찬 한마디 못 들어요. 잘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꼭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이 책을 쓰실 당시에 2년차 신규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너무 압박감이 큰 거? 병원은 어디나 그렇겠지만 실수가 허용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신규 간호사가 처음부터 잘할 순 없죠. 모르는 게 많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데 그 물어본다는 것 자체도 되게 죄송하기도 했고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수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지 생활? 아무래도 대학병원 입사를 해서는 대학교 때도 물론 타지 생활을 했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타지 생활을 하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았거든요. 한번 기억에 남는 거는 퇴근하고 나서 저는 원래 힘들다는 얘기 잘 안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집도 잘 안 갔어요. 집에 갔다 오면은 원래 자주 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갔다 오면은. 그 자취방에 혼자 그렇게 다녀와서 출근하기 전까지 몇 시간 남았지? 이렇게 세고 있으면서 너무 우울했었거든요. 이브닝 끝나고 퇴근하는데 진짜 엄청 혼났고 엄청 늦게 끝났고 그렇게 집에 가는데 너무 걸음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힘들어 라고 딱 처음 한 번 말했던 것 같아요. 엄청 울면서. 그래서 엄마가 그 말 딱 들으시더니 그러면 그냥 내려와라. 아무도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일하라고 시킨 적 없어. 내려와.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진짜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해주시니까 더. 그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신규 간호사 생활이 힘든 거는 아무래도 병원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타지 생활을 처음 하면서 사회생활을 처음 겪는 거라서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너무 공감이 돼요. 저도 부모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만두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때 진짜 부모님이 내려와라 이런 말 해주실 때 마음이 너무 안
저 계속 눈물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더 공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선생님 책에서 뽑은 감명 깊었던 구절은요. 어느 날 옥상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빌기도 했다. 제발 일을 잘하고 싶다고.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요, 사실 저는 신규 강사들이 좀 힘든 이유가 학생 때 배운 거랑 임상이랑 괴리감이 너무 크거든요. 정말 내가 뭘 배웠나 싶을 정도로 괴리감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 그런데 학교 때 배운 거랑 임상은 너무 달라. 이 괴리감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 책에서 묻어나 있으니까 또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그 괴리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공부가 어려운 것도 있고 처음 하는 일이라 너무 어려운 게 있는데 나는 분명히 배웠는데 간호학과를 4년에 나왔는데 아무리 신규여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무너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규 선생님들이 그 괴리감 때문에 무너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책을 쓰시고 나서 이제 인스타를 하면서 많은 독자분들이랑 소통하시는 걸 저도 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올리신 글이 또 마음을 울려서 저도 정말 열심히 선생님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독자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지? 네. 일단은 연락 오는 친구들이 간호사를 꿈꾸는 고등학생? 그리고 뭐 신규 간호사도 있지만 물론 간호학과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간호사를 꿈꾸는 애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락이 왔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 한 신규 선생님이었는데 신규 간호사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을 가보니까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읽었었고 그러면서 저랑 또 대화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그 사연을 남몰라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연락이 온 게 결국 병원은 그만뒀고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적응을 잘 하고 지금은 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심리상담까지 조금 배우고 있어요. 1급 자격증도 따기는 했고 근데 그걸로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연락을 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기도 하고 간호사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저는 신규 간호사분들이랑 소통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담에 대해서 아무래도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요즘 커뮤니티로 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좀 배워야 저도 상담을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노은지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신규 간호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규 간호사 선생님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은 만약에 혼나게 된다면 우리가 안 혼날 수는 없기는 해요. 배우는 과정에서 혼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쉽게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호학과 4년도 그렇지만 실습도 1000시간 넘게를 하고 간호사를 꿈꾸는 고등학생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 일이 힘들긴 하지만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호사라는 일이. 그리고 임상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제일 힘든 시기는 신규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괴리감도 있기도 하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인데 신규면 혼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나랑 동일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신규여서 그런 거지 내가 진짜 모자라고 내가 진짜 한심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 압박감도 굉장히 높고 부담감도 굉장히 크고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많이 혼나기 때문에 나랑 그 신규 간호사인 나를 동일시해서 거기서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부족한 건 아직 그냥 내가 신규여서 그런 거지 특별히 나를 되게 낮추거나 나 때문이야 라고 자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어보면서요, 이 인터뷰는 마무리할 건데요. 근데 중환자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다음 편에는요, 노은지 작가님이랑 중환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중환자실 간호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다음 편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만 줄일게요. 안녕!